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풀어본 문제가 아니거나 조금만 어려워도 당황하여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밝히려면 먼저 어디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한 기준 절차로서 포스트업 사고 과정에 기반한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비율을 통해 해당 과정을 형성함으로써 전체적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은 내용 형성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주된 일은 주어진 조건들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이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단위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각 조건들을 형상화하여 문맥상에 숨겨진 조건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표 지점으로 길을 찾아가는 경우에 비유하면 목표 지점을 포함하는 동네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지도가 없는 경우 방향과 거리를 기준으로 지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당 동네의 교통 상황 및 공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상에 표시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목표 구체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주된 일은 목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변하는 경우 목표식을 세우고 변화의 궤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비유하면 목표가 먼 경우 중간 이정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가 움직이는 경우 움직이는 목표의 궤적을 찾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세 번째 스텝은 이론 적용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주된 일은 구체화된 모든 조건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비유하면 밝혀진 모든 조건들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한 교통수단별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개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 접근 루트는 인위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조건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계획 및 실행으로 계획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겠죠? 퍼스트 사고 과정에 기반한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자세한 내용 및 설명은 형상화 수학 기본 강의 첫 번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접근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주된 일은 개략적인 내용과 문제의 형태를 보고 내가 예전에 풀어본 내용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어본 문제가 아닐 경우 유사한 문제풀이 패턴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내용을 목표 지점으로 길을 찾아가는 경우에 비유하면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 어느 동네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본 곳인지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시 관련 지도를 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주된 일은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고 목표가 먼 경우 중간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세 번째 단계에서 하는 주된 일은 풀어본 문제인 경우 해당 문제풀이 방법을 기억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풀어보지 않은 문제인 경우 유사한 패턴을 하나 정하고 거기에 맞춰 조건들을 대입해 봅니다. 이는 비유하면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 현재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을 정하고 알고 있는 루트를 찾습니다.
만약 길을 모른다면 아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앞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기대했던 대로 잘 안 풀리는 경우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비유하면 정해진 교통수단과 찾은 경로에 따라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경우 늦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접근 방법에 더 가깝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문제, 차이에 대한 구체적 인식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표준 문제 해결 과정과 비교하며 각 스텝별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 형상화 및 목표 구체화 스텝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보다는 답을 빨리 구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표준 절차가 없어 하는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론 적용 스텝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표준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구체화된 조건들을 실마리로 하여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목표를 얻는 방법을 찾는 반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이미 정해놓은 암기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접근 방법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앞에서 구체화한 내용을 가지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사고 과정에 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면 대개 사람들은 문제를 접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과 문제의 형태만을 보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러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급한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수학 공부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며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외우고 이미 외워놓은 풀이 방법을 기획해내려 하는 기존의 공부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학 공부는 논리적 사고 과정의 훈련이 목적이지 암기력 훈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정답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접근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정답인 최적의 접근 방법은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답 자체를 바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한 단계씩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눈에 보이는 작은 목표가 앞에 있으므로 실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는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내용을 다시 바라보면 스텝 1 내용 형상화 및 스텝 2 목표 구체화 작업의 내용들이 바로 스텝 3 이론 적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찾아가는 루트가 설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감을 잡으셨나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을 체득하여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한 3단계 적용 과정. where에서 y로, y에서 change로.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행동의 변화만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록 해보지 않은 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종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